안녕하세요, 빅머니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, 11월 15일 오늘장 특징 테마 종목 알아보는 영상입니다. 먼저 지수 흐름을 좀 보실 텐데요. 오늘 코스닥 움직임 굉장히 좋았죠. 2.12% 종가가 일단 고점으로 좀 마감을 했고, 코스닥보다 코스피는 좀 약간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0.23%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, 수급 상황을 보시면 일단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가 좀 나중에 좀 더 들어와서 기관과 외국인 모두 양매수하는 모습이고,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순매수하는 시장으로 좀 다른 수급 상황을 좀 보여줬습니다.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좀 8원이 하락을 해서 1317원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, 환율도 여기서 한 번 더 좀 크게 좀 밀리면은 1200원대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. 1290원대 이렇게 좀 밀리면은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어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는 또 미지한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, 일단 코스닥 지수가 오늘 좀 굉장히 좀 좋았었던 이유는 지금 최근에 이 주봉을 좀 보시면은 주봉상으로 코스피는 좀 급등을 했었던 모습을 좀 보여줬죠. 2200에서 2400까지 그냥 바로 슈팅으로 좀 쏴버렸는데,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그렇지 못했어요. 좀 저점에서 올라오긴 했는데, 코스피만큼의 상승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, 일단 코스피 자금에서 코스닥 쪽으로, 코스닥에서도 특히 좀 많이 못 올랐었던 섹터, 뭐 바이오 섹터라든지 이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면서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이 상승률을 맞추는, 비슷하게 맞추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수급이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어요.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간다기보다는 코스닥 지수도 어느 정도 좀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전 770포인트 정도를 좀 보고 있거든요. 직전에 일단 시세가 박스치다 좀 밀렸었던 구간이 요 구간이기 때문에 요 770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,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, 이 이상으로 넘어가서 뭐 850, 요 정도까지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이 정도 올릴 만한 좀 호재는 없거든요. 물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다는 점 때문에 뭐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좀 압박이 크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은 있는데,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. 그래서 확실히 단기적으로는 자금이 좀 들어왔고, 차이나머니라고 해서 중국에 투입됐었던 자금이 좀 빠져나와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매물들도 좀 빠질 수 있어요. 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나올 수도 있으니까, 말씀드린 요 775포인트 부분에 오게 되면은 슬슬 좀 상승했었던 종목들도 차익 실현 좀 많이 나올 구간이니까 이제 수익 냈던 종목들은 좀 정리하시고, 뭐 물려 있었던 물량 중에서도 좀 어느 정도 손실 감안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빠져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눌림 이후에 반등 자리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단 12월에 FOMC 회의까지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양호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. 원래 12월이 산타랠리라고 해서 이제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는데, 올해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2월까지는 양호한 흐름이고, 12월에서 이제 1월 넘어가면은 1월장부터는 또 다시 조정장이 또 올 수 있지 않을까. 1월에서 12월 말 요 사이가 일단은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. 뭐 그건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, 일단은 오늘 특징 테마 종목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일본에서 22일 날 일동제약과 시오노기가 공동으로 개발한 조코바라는 그 코로나 치료제가 있는데, 다시 한번 이제 사용 승인 결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기사 내용은 어제도 한번 좀 나왔었는데 오늘 좀 상한가를 좀 들어갔어요. 저도 아침에 좀 갭이 좀 떠서 이거를 좀 공략을 할까 좀 고민했었는데, 저는 일동홀딩스 아침에 오늘 모사지 영상에도 말씀 좀 드렸는데, 일동홀딩스가 일단은 저한테는 이제 관심픽이었는데, 아침에 좀 갭 뜨고 나서 좀 조정을 기다렸거든요. 오히려 좀 이렇게 좀 눌림을 좀 주고 반등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시가 자리 뚫어줄 때를 한번 좀 노리려고 했었는데 바로 좀 시세가 나왔어요. 그래서 좀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좀 차라리 좀 빠지는 걸 기다려 보자라고 했었는데 그대로 그냥 상한가를 올리더라고요. 그래서 매매를 좀 못했던 게, 추천을 좀 못 드렸었던 게 좀 아쉬운데,
뭐 어쩔 수 없이 가는 건 또 보내줘야죠. 예. 그리고 일동홀딩스가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고 이후에 일동제약도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내일도 한번 좀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고 22일 날이 결정이기 때문에 아마 21일 정도 되면은 한번 또 차익 실현 나올 수 있거든요. 재료 소멸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정말 승인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도 될지 기대감은 일본에서 승인이 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승인이 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면서 신풍제약 그리고 한국 BNC 그리고 샤페론까지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. 다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이쪽은 한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쉽게 자금이 또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내일 시장도 이쪽 종목들을 한번 또 노려보실 수 있고요. 카나리와 바이오가 PARP 억제제 적중 축소로 수혜 뭐 이런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이 PARP 억제제가 좀 퇴출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난소암 치료제 오레오고맙 이걸 좀 개발하고 있는 카나리아 바이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좀 상승을 좀 했습니다. 이 종목도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상한가는 못 들어가고 좀 밀렸어요. 그래서 일단 내일 시장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거래 대금도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좀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. 예전에도 이제 현대사료에 있을 때 이 종목이 현대사료였거든요. 현대사료일 때도 좀 끼가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도 또 시세가 한번 더 나올지 한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좀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. 이제 슈팅이 나왔을 때는 강하게 나오는데 또 조정을 받을 때도 좀 빠르게 받는 종목이라서 일단 매매 타점을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좀 이렇게 좀 거래대금 터진 종목들에서 좀 매매하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일동제약, 일동홀딩스라든지 아니면 카나리아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게 좀 되게 기분이 좀 좋네요. 예,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네요. 자, 다음 뉴스는요, 다음 이슈는요,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자카르타에서 중전철 4단계 개발 협력 MOU 요거 때문에 철도 관련주들이 올랐었는데 아침에 대우AL, 대하TI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. 근데 제가 부산산업은 말씀을 좀 따로 안 드렸어요. 일단 시총이 좀 낮기도 했고 제가 평소 보던 종목은 아니라서 부산산업은 좀 건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좀 대하TI 이쪽을 좀 봤거든요. 시가 자리에서 시초가를 공략을 해서 뭐 수익을 좀 챙기고 좀 나왔었는데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긴 했어요. 아직은 뭐 시가 자리를 좀 이탈해서 좀 내려오긴 했는데 뭐 이런 또 종가 전에 종가보다는 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더 슈팅은 좀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뭐 크게 좀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요런 자리 일단 요런 고점 자리 직전에 이런 고점 자리를 깨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재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자리를 좀 지지해 주는지 체크한 다음에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물론 오늘 좀 챙기고 나오긴 했는데 지지만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 가격적인 면에서 뭐 3,300원 요 정도가 되겠네요. 요 정도를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반등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재공략 가능하실 수 있는 종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도 아침에 좀 횡보를 하다가 저도 좀 추천을 드린 종목이라서 좀 유심 있게 봤는데 이렇게 직전 고점을 좀 뚫어주는 구간이 생겼어요. 그래서 이거 좀 다시 한번 슈팅 나오나 싶었는데 슈팅 나오고 나서 바로 끌어내려 버렸죠. 이런 움직임에 좀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단타 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횡보하다 거래량 빵 들어오면서 슈팅 나올 때 막 따라 들어가요. 근데 이럴 때 갑자기 막 물량 쏟아지면서 와르르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물론 뭐 종가까지 무너지지 않고 지지는 해줬기 때문에 아직은 더 지켜봐도 될 상황이긴 한데 이거 이렇게 움직임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. 또 올라가나 싶다가 또 고점에서 털어버리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건 좀 장중 트레이딩 되는 분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리고 부산산업과 푸른기술도 좀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130억 정도.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서 일단 부산산업은 제 관심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대우 AL이나 대하TI 정도만 일단 볼 것 같고요. 푸른기술도 좀 시총도 낮고 거래 대금도 좀 적은 편이라서 저는 일단은
두 종목만 볼 예정이고, STX가 태백시에서 희소금솔 가공 산단 추진 소식, 예. 요 소식으로 좀, 예, 바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었는데, 너무 빨리, 예, 튀어가지고, 일단 요 종목은 좀 매매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, STX 엔진이나 STX 중공업은 좀 가능했을 것 같은데, 제가 이제 요거 매매했을 당시에, 요거 추천드렸을 당시에, 좀, 이 다른 종목들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차 싶었어요. 아, 이것도 같이 볼 수 있었는데 STX가 상한가 들어가면은 STX 중공업이나 STX 엔진도 볼 수 있었는데, 예, 저도 좀 뒤늦게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, 일단 뭐 급하게 안 따라간 것도 잘한 것 같긴 합니다. 예, 뭐 물론 이 종목을 좀 잡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, 일단 뭐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뭐 아쉬운 건 없고요. 아마 내일, 예, 이 종목 거래 대금이 근데 많지가 않아서 보면 200억으로 상한가를 들어갔거든요. 예, STX 엔진은 290억, 그리고 STX 중공업은 120억 정도. 예, 그렇게 많은 거래 대금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일단 뭐 매매를 좀 추천을 좀 드리더라도 좀 짧은 관점으로 좀 드리지 않을까, 갭 뜨는 거 좀 보고 드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아마 뭐 미국장이 크게 밀리지 않는 한, 예, 내일 시장도 좀 양호한 시장이 좀 될 것 같은데, 코스닥 쪽으로 좀 좋은 흐름이 좀 될 것 같은데, 일단 뭐 새로운 뉴스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렇게 좀 상한가 들어갔었던 종목들, 크게, 예, 거래 대금 터졌었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재공략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오늘 시장은, 예, 이렇게 좀 평소보다 좀 다른 업종과 테마들이 좀 올라와서 저도 좀 새로운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, 예,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는데,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날 일단 빈살만 방안이 있기 때문에 뭐 네옴시티 관련주 쪽에 오늘 좀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염두해서 저는 또 볼 예정입니다. 생각보다 좀 많이 빠져가지고 요거는 한번 오기 전에, 예, 기술적 반등 한번은 나올 수 있겠구나. 예. 그렇게 생각을 좀 했거든요. 그건 또 아침에 오늘 모사지 영상에서 따로 또 언급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, 예, 뭐 특징 테마가 좀 요런 종목들이 있는데, 거래대금 많이 터진 종목들 위주, 요런 부분들은, 요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일단 넣어두세요. 예,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, 한 번에 끝날 건 아니고, 이번 주, 이제 뭐, 수목금, 예, 요 정도까지는 계속,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 같으니까, 일단, 예, 몇 시 동안은 좀, 요런 종목들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, 예, 오늘 모사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